자, 이제 네 번째 시간이네요. 자, 오늘은 그리스에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스는 지금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만 예전에는 한 지역의 이름이었어요. 그리스 안에 산악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도시국가인 폴리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폴리스 경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산악 지역에 위치한 도시국가들.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폴리스가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다 살펴봤으면 좋겠지만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순삭으로 한 개씩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그리스에서는 우리가 아테네만 살펴볼 건데, 아테네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올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 한번 볼까요? 자,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테네는 그리스에 위치한 소규모 도시국가인 폴리스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폴리스죠. 물론 군사국가인 스파르타, 영화 300 보면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아주 맹활약을 했던 스파르타가 있긴 하지만, 스파르타는 그다지 문제가 나올 만한 게 많지 않습니다. 스파르타가 주축이 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그리스의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그리스 문화가 쇠퇴하게 됐다는 정도. 하지만 아테네에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등장하죠. 자,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민주정치를 했던 나라예요. 민주정치에는 이제 대표자를 뽑지 않는 직접 민주정치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간접 민주정치가 있는데, 거의 인류 역사에서 직접적인 민주정치를 실시했던 유일무이한 그런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만 좀 한계점이 있다면, 여자랑 노예랑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제한적인 직접 민주정치를 했던 나라입니다. 자, 이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발전시켰던 사람들이 세 명이 있어요. 솔론 아저씨가 있고, 클레이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물론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꽃피웠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긴 하지만, 꽃피운 것 같다가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특이한 게 문제가 나오죠. 이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근권 정치를 주장을 했습니다. 근권 정치는 재산 정도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하는 거야. 지금은 이런 제도를 실시하면 난리가 나겠지만, 예전엔 그게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 집에 소가 10마리가 있다 그러면 투표권 1개. 그 다음에 우리 영진이네 집에 소가 50마리가 있다. 투표권 5개. 자, 이런 식으로 독특한 형태의 정치 형태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솔론 아저씨. 그리고 클레이스테네스 아저씨가, 자, 오늘 배우게 될 두 가지 내용들 중에 첫 번째 중점인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 클레이스테네스 아저씨가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좀 이런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도편 추방제 내지는 도편 추방법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아직까지는 종이가 발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뭔가 의사표현을 하는 도구가 별로 없었어요. 도편, 도자기 파편에다가, 조각에다가 어떻게 선고를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테네에 대빵을 하나 뽑는다 치자. 그러면 그 대빵을 뽑는 선거를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 절대로 리더가 되면 안 되는 사람, 독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투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참 우리나라도 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야, 뇌물 먹은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러면 투표해. 도자기 파편에다 나와. 추방시키는 거지. 또 불법적인 청탁 이런 걸 통해가지고 자식 군대 안 보낸 사람, 저거 또 다 추방시키는 거지. 성범죄자 다 추방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도편 추방제를 통해서 깔끔하게 찐따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 투표를 하는 거죠. 이 얼마나 민주적인 그런 투표 방식이에요. 지금도 이 제도를 했으면 선생님 좋겠어요. 자, 오늘 살펴볼 그리스 아테네 순사 첫 번째, 클레이스테네스 도편 추방제, 아주 강추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역사는 최초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앞전에 나왔던 이제 중국에 한나라가 있어요. 한나라는 장건이 비단길을 만들고
체륜 아저씨가 종이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기라고 하는 동양 최초의 역사책을 만들었죠. 사기는 내가 뭐 도경이한테 이렇게 사기치고 막 이런 사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 글자가 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남아있는 역사책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고려 때 김부식이 만든 그렇죠. 삼국 사기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사기, 사마천의 사기야. 서양은 누구냐? 자, 서양에는 헤로도토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헤로도토스의 뭐 역사, 뭐 이름이 좀 다양해. 역사라고도 하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사라고도 하고, 어찌됐건 간에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라는 걸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두 개를 다 가르쳐 줬네요. 자, 동양에서는 중국 한나라의 사마천의 사기, 서양에서는 헤로도토스,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이죠. 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사, 페르시아 전쟁사, 역사, 뭐 책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헤로도토스가 처음으로 서양에서 역사책을 만들었다는 걸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스파르타랑 아테네 주축이 됐던, 여기서 끝나니까 좀 서운하죠? 그리스는 인간 중심적인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 파르테논 신전. 우리가 뭐 하늘의 신인 제우스, 바다의 신인 뭐 포세이돈, 헤로도토스, 아프로디테,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신들이 마치 인간의 모습처럼 보여지고 인간과 교류도 하고 인간과 결혼하기도 해요. 자, 이런 것처럼 신도 있지만 다신교 사상에 입각한 인간 중심적인 문화의 특징을 갖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건축 양식을 갖고 있는 그리스 안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폴리스인 민주정치를 했던 아테네의 솔론과 클레스테네스, 특히 클레스테네스 강추, 그 다음에 서양에서 가장 역사책을 먼저 만든 헤로도토스를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